네, 안녕하세요. 영문법 다시 정리하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번에는 제목을 제가 자동사와 타동사라고 해놓고서 그 안에서 직독직해가 실수하는 것이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을 또 부제로 넣어놨어요. 설명하다가 나오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직독직해 중에 그 잘못 가르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 시간에 언급을 하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자동사하고 타동사에 대한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설명을 들으시기 전에 3회차 강의를 꼭 듣고 이해하고 넘어와 주시기를 바래요. 왜냐면은 영어가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든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따라서 뒤에 대상이 꼭 붙어야만 되는 경우가 있고 대상이 붙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보는 건 어때요? 그냥 볼 수도 있죠. 맞아요. 그냥 볼 수도 있지만 무언가를 볼 수도 있죠. 이게 자동사하고 타동사의 의미 차이예요. 이게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게 의미로 구분이 갈 것 같은데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같은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거,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내리려고요. 타동사는요, 목적어가 없으면 그냥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동작을 하는데 대상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냥 말이 안 돼요. 제가 표로 정리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단어들을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그냥 쭉 읽어주세요. 쭉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의미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천천히 읽어보시면 의미가 이해가 안 가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애들은 make라는 동사 하나만 가지고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make 단독으로는 의미를 못 만들어요. 이 뒤에 것까지 와서 하나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많은 학생들한테 해석을 하라고 시키면 자기가 직독직해 한다고 하면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만든다 요구를 이렇게 해요. 만든다 배달을, 만들었다 결정을,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가능한 한 합쳐서 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든다 결정을 이렇게 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하나로 결정하다로 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합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이해하기도 더 편하고요. 그래서 타동사라는 거는 뭐냐면 목적어가 있어야 한다, 그게 아니라 목적어가 없으면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랑 한마디의 의미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이게 뭉쳐져야 돼요. make 단독으로 하나의 뜻을 만들질 못해요. 타동사는 뒤에 대상까지 합쳐져서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의 의미가 돼요. 자, 그러면 자동사하고 타동사를 왜 구분을 하는 게 중요한가 한번 살펴볼게요. 언어는 단어 플러스 조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 문장은 어떻게 생겼나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생겼다고요? 아니면은 어떻게 명사, 동사, 형용사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틀렸습니다. 영어 단어, 영어 단어, 영어 단어, 영어 단어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면 그냥 영어 문장이에요. 맞죠? 이 단어들이 그냥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게 영어로 써 있으면 그냥 영어 문장인 거예요. 단지 그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 가장 먼저 배운 거는 어순대로 이런 모양새로 그림을 그리자
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부분은 잠깐 지울게요. 그러면 단어하고 단어를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이거를 가운데 있는 어떤 특정한 단어를 이 앞에 단어를 부연 설명하는 말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 뒤에 나오는 단어를 연결을 해주는 어떤 전치사 같은 걸로 볼 것인가, 누가 결정하나요? 예, 그게 문법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법 중에서도 자동사하고 타동사를 먼저 조금 구분을 해서 볼 줄 알아야 이 전체적인 모양을 그려낼 수가 있어요. 이 단어들을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이 형태로 봐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형태 중에서도 이 녀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뒤에 있는 말을 여기다가 붙여야 돼, 아니면 그냥 끊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 이게 결정이 돼요. 설명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다음 예문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화면을 쓰지 말고 다음 걸로 일단 먼저 넘어갈게요. 자, 여기 있는 거를 편의상 A 문장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걸 편의상 B 문장이라고 할게요. 자, 끊어읽기예요. 끊어읽기 할 때 제가 사선 그은 거 한번 잘 봐주세요. 1번에서 끊는 게 맞아요? 2번에서 끊는 게 맞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래쪽에 있는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끊어주는 게 맞아요? 아니면 여기서 끊어주는 게 맞아요? 다른 거 없죠,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이 순서대로 봐야 한다. 주어 동사의 순서대로 봐야 한다. 말고 제가 말씀드린 거 없죠. 그러면 그 뒤에 이어지는 단어를 소위 말하는 끊어읽기 포인트, 그 끊어있는 포인트를 어떻게 해주는 게 맞느냐, 이거죠. 자, A번부터 봐볼게요. A는 1번에서 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철수는 가고 영희하고 순이가 남았다가 되죠. 근데 만약에 2번에서 끊으면 철수가 영희한테 가고 순이만 떠난 게 되죠. 이해가 가세요? 여기서 끊느냐 1번에서 끊느냐 2번에서 끊느냐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떠난 사람이 영희 순이 둘 다가 될 수도 있고, 영희 순이 말고 순이만 남아있다, 이 해석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아래 거는요, 철수는 사랑하고 영희하고 순이가 떠났다, 이렇게 되죠. 1번에서 끊으면. 맞아요? 하지만 2번에서 끊으면 철수는 영희를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화난 순이가 떠났다가 돼요. 그쵸? 다시 말씀드릴게요. 1번에서 끊느냐 2번에서 끊느냐가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답을 말씀을 드리면 1번은 여기서 끊는 게 맞는데, A번은 여기서 끊어주는 게 맞는데, B는 여기서 끊어주는 게 맞아요. 무슨 차이예요? 둘 다 동사인데? 고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하나의 의미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간 사람은 철수 한 명밖에 없어요. 영희하고 순이가 남아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B는요? 2번에서 끊어주는 게 맞아요. 철수가 영희를 사랑하고 이 관계에서 이것 때문에 열받은 순이는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건 문법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 문법이 결정을 하는 거고 동사의 뜻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문장 형태를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났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시 앞으로 좀 화면을 옮기겠습니다. 단어 플러스 조리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형태로 가는데 이 단어의 의미 때문에 부가적으로 요게 목적어가 좀 있어야 되는 경우의 뜻을 갖는 동사들이 있어요. 이걸 타동사라고 해요. 다시, 타동사는 그래서 이렇게가 하나의 의미예요. 반대로 자동사는 그냥 이걸로 끝나요.
이 뒤에 이런 게 올 수도 없고 말이 안 이어져야 돼요. 그게 자동사예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영어 문장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그림으로 그려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림을 한번 보세요. 내가 간다는, 나는 간다, 이거 그냥 가능하죠. 그죠? 학교는 붙여도 되고 사실 떨어뜨려도 상관없죠. 나는 간다, 나 간다 말 되잖아요. 얜 자동사예요. VI라고 씁니다, 보통. 하지만 밥을 먹다는 어떻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밥 먹고 있는 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물론 이렇게 살짝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보셨겠지만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그림을 제가 구해왔는데, 그죠? 밥 먹는 그림은 뭐 이런 정도의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도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밥을 먹으면 I eat a meal 뭐 이렇게 되겠죠. 이 단어하고 이 단어는 물론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단어지만 이걸 따로 떨어뜨려서 그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먹는 동작 따로, 먹는 이 대상 따로 이렇게 따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뭐 생각하기에는 따로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럼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한 장면에 그리는 게 빨라요? 아니면 두 개의 컷으로 나눠서 그리는 게 빨라요? 이거 훨씬 빠르죠. 한꺼번에 그리는 게 훨씬 더 빠르죠. 그쵸? 먹는 동작하고 이 먹는 이 손에 달려있는 이 먹는 그 음식 이거를 따로 떨어뜨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한국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말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의아해 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보세요. 야, 너 뭐해? 이렇게 돼. 나 공부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야, 너 하냐? 나 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쵸? 야, 너 먹냐? 먹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한국말도 이렇게 나네요. 야, 너 뭐 먹냐? 밥 먹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게 자동사하고 타동사. 이게 하나의 의미죠. 이게 하나의 의미고. 요게 자동사하고 타동사의 차이예요. 무슨 동작을 할 때 대상이 있는 경우가 많겠어요? 없는 경우가 많겠어요?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영어는 그래서 타동사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는 어떻게 해주는 게 맞냐? 자동사는 우선적으로 외워줘야 돼요. 우선순위 1위에요, 이게. 가장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사하고 타동사. 타동사는 대상이 있어야만 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가적으로 타동사는 문법적으로 얘기하는 그 뒤에 대상, 문법적으로 목적어, 그게 뭐냐에 따라서 말이 조금씩 틀려져요. 앞에 했던 화면 또 다시 한번 가볼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make가 하다처럼 해석이 됩니다. 하다처럼. 여기는 벌다가 되고, 여기도 벌다가 되고, 여기는 또 발견하다, 여기는 생기다도 되고, 그죠? 하다가 많이 돼요, 하다가. make가 하다라는 뜻이 있나요? 물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없죠. 물론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없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게 하나의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그냥 우리나라 말로 바꿔준 것 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바꿔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사실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끊는 거는 사실 잘못된 직독직해 방법입니다. 근데 왜 그런 방법이 횡행하냐면, 영어가 아무래도 힘들고 막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이 단어 하나 한국어로 바꾸고 이 단어 하나 한국어로 바꾸고 이렇게 막 수없이 계속 바꾸다 보면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 뿐이에요. 실제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학생들한테 제가 독해를 시키다 이렇게 make a loan 만들다 융자를 이래버려요. 야, 그거 뭔 말이냐? 모른대요. 의미 파악이 안 되는데 한국말만 내뱉는 거 그거는 독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글을 읽고 글의 의미를 이해를 하는 게 독해지, 영어로 된 걸 내 입에서 한국말로 내뱉는다고 해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동사하고 타동사에 대한 어떤 정의를 다시 한번 설명드림과 동시에 직독직해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막 단어를 다 쪼개고 있어요. 막
썰고 있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좋은 거 아니에요. 거꾸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거꾸로. 뭐 어떻게 거꾸로. 가능하면 여러 개의 단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게 나중에 글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요. 그게 이해력에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으면 이제 슬라이드가 좀 오늘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뒤로 잠깐 또 넘어갈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이 그림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먹는 동작하고요. 그 대상을 따로 그리는 것보다는요. 한 컷에 한 방에 가는 게 맞아요. 그게 타동사예요. 그게 하나의 말 한마디의 의미예요. 예를 들면 이거 take 무슨 뜻이에요? 모르죠. take care of 이거 우리나라 말로 돌보다 한마디죠. 여러분들 벗어나셔야 되는 게 한국어 한마디가 영어 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묶어서 한마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이 뒤에 대상까지 와서 누구누구를 돌보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여기서 내가 아직 영어 문장을 보는 눈이 아직 짧아서 시야가 좁아서 여기서 끊을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뒤에 대상까지 이렇게 하나로 보는 눈을 키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동사하고 타동사의 차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 영어는요. 나중에 대명사 2세대에서는 공부를 할 때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말로는 좋아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 영어는 like로 끝을 못 내고 like it까지 해줘야 돼요. 왜? like는 타동사기 때문에 무조건 대상이 있어야만 돼요. 야 그냥 해. 우리나라 말로는 해 이러면 끝날 것 같은데 영어는 do로 끝내지 않아요. do it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 영어는 어순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형태로 써야 된다. 주어 동사 목적어의 형태로 써야 된다. 여기에다가 아무 뜻도 없지만 뭐 하나 끼워주는 그런 형태의 구문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주어, 가목적어 이런 말도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You made it. 이건 뜻이 굉장히 사실 많죠. 너 이뤄냈구나. 이거 시간, 제 시간 안에 왔다라는 뜻도 됐고 뭐 약속을 지켰다라는 뜻도 됐고 뭔가 무언가를 해냈다라는 뜻도 되고 다 됩니다. 제가 마지막에 요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제가 하는 말을 그냥 천천히 들어주세요. 야, 너 아냐? 나 알아. 이거 말 될까요, 안 될까요? 될 때가 있는 거죠. 될 때가 있다고요.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친구가 이렇게 딱 지나가다 야, 나 알아 이러고 확 지나가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뭐? 이러고 되물어보겠죠, 그죠? 무슨 얘기냐? no는 기본적으로 대상이 있어야 되는 타동사예요. 타동사예요, 타동사. 타동사인데 뭐예요? 서로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생략을 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그래서 영어는 뭐 원래 타동사인데 뭐가 생략됐고 막 문법에서 꼭 뭐 생략된 거에서 막 찾으라고 시키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의미 먼저 파악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 의미라는 게 보통 영어 공부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하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자동사 같은데 타동사 같은 애들이 있어요. 또 거꾸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타동사 같은데 자동사인 애들이 있어요. 이건 외워줘야 돼요. 우리나라 말로는 누구누구와 닮다. 리젠블은 뜻 자체가 닮다가 아니라 뭐뭐와 닮다예요. 메리는 뜻 자체가 결혼하다가 아니라 누구누구와 결혼하다예요. 메리 위드라고 쓰지 않아요. 리젠블 위드라고 쓰지 않아요. 리치도 뜻 자체가 어디에 도착하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reach to라고 쓰지 않아요. survive도 누구누구보다 오래 살다. 이건 타동사예요. survive는 자동사로 쓰이면 생존하다고 타동사로 쓰이면 누구누구보다 오래 살다예요. 뜻 자체가 그래요.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면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해.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문장 전체 놓여진 형태 보고 구분하는 거예요. 전체 형태. 그럼 그 말이 담고 있는 말은 뭐냐? 문장의 전체적인 형태를 보기 전에 해석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적인 해석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직독직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될 것 같죠? 안 된다니까요. 디스커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원어민도 많이 헷갈려요. 디스커스는 뜻 자체가 무엇에 대해서 토론하다예요. 디스커스 어바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동사인데 대상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뭘? 전치사를 껴서. 전치사가 하는 일이 뭔가요? 그건 전치사 시간에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요런 어휘들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어휘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동사를 공부할 때 거기에 어울리는 전치사는 같이가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공부해야 될 양이 많다라고 좀 느끼실 거예요. 근데 영어라는 전체 그 큰 틀에서 지금 말씀드린 요 정도 어휘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냥 영어 공부 포기하시는 게 나아요. 영어 이렇게 어떤 문법상 뭐 카테고리나 뭐 챕터 한두 개 정도 공부할 때마다 단어 외워야 되는 거 한 20, 30개, 많게 한 50개 정도? 그걸 외우지를 않고 어떻게 넘어가는 방법 없나요? 전 몰라요, 그런 거. 그런 비법이나 요령 같은 건 전 모르겠어요. 이해가 가시나요? 자, 화면을 잠깐만 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공부한 거 쭉 한번 보시고, 요 화면을 좀 제가 쓸게요. 자, 영어는 어떻게 됐다고요? 영어가 이런 형태로 문장을 만들어요. 영어가 이런 형태로 문장을 만드는데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의미 때문에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없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리고 이 대상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타동사냐 자동사냐라고요. 물론 자타 혼용해서 쓰는 동사들도 있어요. 의미 파악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문법 체계에서 1형식은 이 형태를 갖고 있고 3형식은 이런 형태를 갖는다라고 가르치는 거 제가 그거 두 개를 한꺼번에 이제 묶어서 정리한 거예요. 이걸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그리시면 안 돼요. 이걸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그리실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그린 것처럼 이렇게 딸려오는 거예요. 목적어라는 건 이 동사 때문에 딸려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거죠. 뭐 해? 공부해. 먹어? 밥 먹어. 너 뭐 좀 아냐? 아는 거 좀 있냐? 내가 좀 알아. 그죠? 대상이 붙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좀 딸려다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릴게요. 이런 형태를 기본으로 두되 이 녀석이 갖는 의미 때문에 요게 딸려온다고요. 딸려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요. 이게 제가 설명드리는 가장 큰 틀이고 막판에 보여드렸던 어휘들은 의미만으로 파악되지 않아요. 우리말로는 될 것 같은데 영어는 아니었던 거. 그거는 주의를 해야겠죠. 그거는 암기해야 되는 사항이라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자동사, 타동사에 대한 설명 다 마쳤습니다. 그거 외에 또 부가적으로 첨부할 사항이 있으면 그 후속 시리즈 만드는 거에서 제가 조금 더 부가적으로 첨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설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죠? 이 단어들이 그냥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게 영어로 써있으면 그냥 영어 문장인 거예요. 단지 그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 가장 먼저 배운 거는 어순대로 이런 모양새로 그림을 그리자 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부분은 잠깐 지울게요. 그러면 단어하고 단어를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이거를 가운데 있는 어떤 특정한 단어를 이 앞에 단어를 부연 설명하는 말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 뒤에 나오는 단어를 연결을 해주는 어떤 전치사 같은 걸로 볼 것인가 누가 결정하나요? 예, 그게 문법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법 중에서도 자동사하고 타동사를 먼저 조금 구분을 해서 볼 줄 알아야 이 전체적인 모양을
그려낼 수가 있어요. 이 단어들을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이 형태로 봐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이 형태 중에서도 이 녀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뒤에 있는 말을 여기다가 붙여야 돼, 아니면 그냥 끊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 이게 결정이 돼요. 설명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다음 예문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화면을 쓰지 말고 다음 걸로 일단 먼저 넘어갈게요. 자, 여기 있는 거를 편의상 A 문장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걸 편의상 B 문장이라고 할게요. 자, 끊어읽기예요. 끊어읽기 할 때 제가 사선 그은 거 한번 잘 봐주세요. 1번에서 끊는 게 맞아요? 2번에서 끊는 게 맞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래쪽에 있는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끊어주는 게 맞아요? 아니면 여기서 끊어주는 게 맞아요? 다른 거 없죠,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이 순서대로 봐야 한다. 주어 동사의 순서대로 봐야 한다. 말고 제가 말씀드린 거 없죠. 그러면 그 뒤에 이어지는 단어를 소위 말하는 끊어읽기 포인트, 그 끊어있는 포인트를 어떻게 해주는 게 맞느냐. 이거죠. 자, A번부터 봐볼게요. A는 1번에서 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철수는 가고 영희하고 순이가 남았다가 되죠. 근데 만약에 2번에서 끊으면 철수가 영희한테 가고 순이만 떠난 게 되죠. 이해가 가세요? 여기서 끊느냐 1번에서 끊느냐 2번에서 끊느냐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떠난 사람이 영희 순이 둘 다가 될 수도 있고 영희 순이 말고 순이만 남아있다. 이 해석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아래 거는요, 철수는 사랑하고 영희하고 순이가 떠났다 이렇게 되죠. 1번에서 끊으면. 맞아요? 하지만 2번에서 끊으면 철수는 영희를 사랑하고 직독직해 한다고 하면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만든다 요구를 이렇게 해요. 만든다 배달을, 만들었다 결정을,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가능한 한 합쳐서 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든다 결정을 이렇게 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하나로 결정하다로 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합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이해하기도 더 편하고요. 그래서 타동사라는 거는 뭐냐면 목적어가 있어야 한다 그게 아니라 목적어가 없으면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랑 한마디의 의미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이게 뭉쳐져야 돼요. make 단독으로 하나의 뜻을 만들질 못해요. 타동사는 뒤에 대상까지 합쳐져서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의 의미가 돼요. 자, 그러면 자동사하고 타동사를 왜 구분을 하는 게 중요한가 한번 살펴볼게요. 언어는 단어 플러스 조리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 문장은 어떻게 생겼나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생겼다고요? 아니면은 어떻게 명사, 동사, 형용사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아, 틀렸습니다. 영어 단어, 영어 단어, 영어 단어, 영어 단어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면 그냥 영어 문장이에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게 의미로 구분이 갈 것 같은데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같은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거,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내리려고요. 타동사는요, 목적어가 없으면 그냥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동작을 하는데 대상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냥 말이 안 돼요. 제가 표로 정리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단어들을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그냥 쭉 읽어주세요. 쭉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의미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천천히 읽어보시면 의미가 이해가 안 가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애들은 make라는 동사 하나만 가지고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make 단독으로는 의미를 못 만들어요. 이 뒤에 것까지 와서 하나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많은 학생들한테 해석을 하라고 시키면 자기가 네, 안녕하세요. 영문법 다시 정리하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번에는 제목을 제가 자동사와 타동사라고 해놓고서 그 안에서 직독직해가 실수하는 것이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을 또 부제로 넣어놨어요. 뭐 설명하다가 나오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직독직해 중에 그 잘못 가르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 시간에 언급을 하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자동사하고 타동사에 대한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설명을 들으시기 전에 3회차 강의를 꼭 듣고 이해하고 넘어와 주시기를 바래요. 왜냐면은 영어가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든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따라서 뒤에 대상이 꼭 붙어야만 되는 경우가 있고 대상이 붙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보는 건 어때요? 그냥 볼 수도 있죠. 맞아요. 그냥 볼 수도 있지만 무언가를 볼 수도 있죠. 이게 자동사하고 타동사의 의미 차이.